못난 이상형계 낭만시대 TV.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y clear, I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lea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it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n my way. Regret, I never felt, but then again, to feel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it without intention. My plan is ever course, is never stand along the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n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with you when I belong more than I choose.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held it up and speak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m alone, I'm left and cry, I'm my shoes and now, as tears subside, I fou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there, and may I say, not in rush away. Oh no, no, I did it my way.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s not himself that he has los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ver the news.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my way. 낭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무속 신앙에 빠져 살아간다는 조봉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무속에 빠져 살아가신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동동동덕쿵 동동동덕쿵 믿음과 함께 어떤 신령스러운 흥분이 온몸에 와닿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요. 그냥 회상하죠.
물론 어릴 때 애들이랑 덩덩덩덩 하며 놀긴 했지만요. 어릴 땐 지금과 다르게 많이 똘똘했나 보군. 앵커 양반, 나와 함께 물속에 깊고 깊은 세계로 빠져보지 않겠소? 그대의 삶이 풍요로워지리니. 아, 됐고요. 사람들 보면 재미로 또는 답답한 마음에 점 같은 걸 보잖아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조봉님처럼 너무 깊이 빠져 살면 다들 이상하게 보던데 미신에 빠져 산다고. 미신이라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우주의 모든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무슨 근거로 우주의 기운을 몽땅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지공과사를 하고 계신데. 엥? 지하철 공짜로 타는 분들을 그리 부르던데. 아, 자, 그건 내 별명이지. 어제 술 4차까지 마셨더니 헷갈리네. 지공과사가 아니고 짱구법사라고 계시는데 엄청 훌륭하신 분이죠. 뭐가 그렇게 훌륭해요?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다 맞춰요. 모르는 게 없이 다. 어떤 걸 맞췄는데요? 제가 사수만의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분이 합격한다고 하니까 딱 합격이 되더라고요. 선수 때까지는 안 물어봤나 봐요? 물어봤죠. 그때마다 합격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불합격되다가 결국 맞추시고 말았죠. 그런 식이면 나도 만봉거사로 이름 받고 돗자리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어찌 그런 부수하는 말. 그분 발톱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 에휴, 얘기 들어보면 뻔한 거죠. 그래 또 뭘 맞췄어요? 내가 과장으로 승진되는 걸 정확히 맞췄습니다. 언제 과장이 되셨는데요? 입사해서 23년 되던 해 승진했습니다. 23년 만에 과장? 학교로 따지면 꿇어도 한참 꿇은 거네. 근데 그 짱구법사 2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직장생활 25년 내에는 반드시 과장이 될 거라고. 아니 25년이면 이 사람 부사장 정도 될 경력인데 과장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27살 갓 입사하던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참네, 단단히 세뇌가 되셨군요. 그런 식이면 세상에 못 맞출 일이 어딨어요. 요즘 거사니 법사니 사기꾼들이 많던데 이것저것 예언해서 한 번이라도 우연히 맞추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조봉님이 그런 분인가 보네요. 어쩌면 이래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앵커 양반 불쌍해서 어쩌. 난 불쌍하게 사는 거 좋아하니까 걱정 마시고 코에는 왜 빨간칠을 하고 온 거죠? 애군을 물리치는 그분만의 신비한 기술이죠. 머리에 빵꾸를 낸 것도 팔에 문신을 한 것도 다. 이게 그 사람 말이 안 맞을 땐 어떻게 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분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안 맞는 경우는 내가 뭘 잘못한 부분이 있을 뿐이죠. 단단히 빠졌구만. 짱구법사라는 사람 참 행복하겠어. 근데 조봉님 SNS에 보니까 종교가 가톨릭으로 되어 있던데. 맞아요. 매주 미사 때마다 짱구법사님 말씀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더욱 넓고 깊은 믿음을 추구하는 짱구법사님이시죠. 코에 빨간칠을 하고 있으면 미사를 보던 절에 가서 108배를 하던 기운이 내게로 온답니다. 정말 짱구는 못 말리네. 아무튼 조봉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세요? 콩밥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쌀을 5일 동안 품에 안고 잔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아 그만. 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공감하는 일 없겠구만. 그 짱구법사라는 사람 한번 데리고 나와봐요. 오호, 드디어 그분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하셨군. 갈망 같은 소리 안 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더럽게 궁금해서 그런 거지. 이상 허무맹랑한 미신 숭배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47회 추억 속의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중간이 아닐 때는 양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가운데인데도 내가 해야 되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형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옛날 그 7, 80년대 때는 그 여러 뭐 별게 다 있어. 난 지금 생각나는 게 박스컵이라는 거 생각나요? 박스컵. 네, 박스컵 있었죠. 박스컵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서 그 차범근이 6분인가 남겨놓고 4대1로 지고 있다가 4대4로 네, 4대4 말레이시아. 비긴 그게 잊지 못하지. 그건 정말 우리 그때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잊지 못할 거예요. 5분인가 남았다가 5분인가 그때 차범근이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대단했죠. 하여튼 그런 차범근이었던. 근데 박스컵이라는 거 자체가 좀 웃긴 웃기죠. 건데. 그러니까 킹스컵을 따갖고서 박스컵을 아니, 그러니까 만들었어. 대통령컵 하면 모르겠는데 왜 거기 성이 박스컵이 들어간지 그건 좀. 독재 시대니까 뭐.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컵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때 제일 유명한 게 박스컵, 메르데캅의 킹스컵. 제가 했는데 뭐 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메르데카. 태국의 킹스컵. 우리나라 이제 박스컵인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 형편없는 수준의. 그러니까는 지금의 동남아 수준이 그때 세계의 수준이었다 봐야겠죠. 저쪽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뭐 남에서 볼 때도. 근데 그 뭐야 버마 그때 지금 버마가 지금 뭐지 저기 미얀마. 버마가 제일 셌었어. 그때 버마 잘했어. 버마랑 한국이랑이 제일 셌어 사실. 버마랑 한국이랑 맞아. 그때는 일본이 못했죠? 일본도 센 편인데 센 편이었지. 우리랑 버마한테는 좀 밀렸지.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도 제법 했어요 그때. 네, 말레이시아도 제법 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박스컵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중에 나도 알았는데 그게 뭐 외국에서 특별한 선수만 팀이 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딴 그 프로의 그러니까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 초청해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서 싸워서 우리나라가 이긴 적이 이제 우승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서 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열광을 한 거지. 그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메르데카나 킹스컵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 이 정도의 상황에서 보면은 대학 선수 수준? 올스타로 아니 가는 거야. 국가대표가 안 갔다는 얘기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 맞아. 메르데카나 킹스컵에 우리 대표로 보내질 않아. 왜냐면 거기가 수준 떨어져서. 네, 맞아. 그래갖고서는 대학 선발이나 네, 대학 선발이나 무슨 충무팀이나 이렇게 가갖고 우승하고 막 이런 수준이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제 국가대표 안 나갔죠. 그러니까 국력이 스포츠의 힘이야.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박스컵 자체도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 팀으로 나눴었대. 대표팀이 파랑이랑 파랑하고 충무하고. 충무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또 웃기는 건데 그것도 지금 좀 생각하면 이게 또 웃기죠. 근데 형이 맨 앞에 얘기했던 그 차범근 5분 만에 3골로 갖고서 비긴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난 박스컵인지 메르데카인지 난 모르는데 박스컵 맞아요? 박스컵이라고 아, 냈던 거 같아요. 그럼 그때 이영무가 저기 차범근을 갖다가 그 크리스티아노로 인도하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차범근이 뭐 자기가 뭐 그럼 속으로 아니 나 저기 여기 지지 않게 해주면은 뭐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했대요. 근데 진짜 뭘 넣은 거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만 일단은 자기한테는 기적이나 마찬가지잖아. 차범근한테는. 그래서 저기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범근이? 네. 아. 이용무가 이제 계속 얘기는 했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차범근은 특출한 인재였지. 그럼 그때는 뭐 진짜로 그러니까 독보적이었죠. 독보적이었어. 24살에 독일로 팔려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12년인가 독일에서 뛰었죠. 그래서 독일에서 뭐 올해의 선수도 상도 받고 독일에서도 최고 유명한 선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범근이. 손흥민 나오기 전엔 차범근이 모든 걸 다 기록 다 갖고 있었죠. 외국 선수를. 그리고 그때 분데스리가는 지금은 약간 저기 프리미어에 밀려 있지만 그때는 거기가 제일 또 센 데였대요. 그렇게 밀지도 않아. 왜냐하면 뭐 유럽컵이나 챔피언스리그 같은데 보면은 전체가 다 뛰는데 걔네들이 우승하고 그래 요즘도 독일. 아니 저기 바이에른 미넨이 저기 이길 때 보면은 뭐 애들 상대가 안 돼. 이 프리미어 리그가. 근데 지금 바이에른 미넨이 조금 이제 떨어졌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아직 걔네 4대 그 강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또 그 옛날에 박찬수 저 84년도에 LA 올림픽에서 은메달 딸 때 그 기억이 벌써 딱 박혀 있고 그리고 뭐 79년도쯤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땄었고 금메달 한 번도 못 땄지만 은메달 딴 거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거는.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걔네들이랑 해서 뭐 3등, 4등 안에 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지. 그걸 생각하면 그거 어마어마한 거야. 그 옛날 스포츠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게 그런 거고 이 월드컵 이런 건 이거 요즘 얘기니까 그 뭐 옛날 그 박찬숙이 LA 올림픽에서 그때 이제 그 은메달을 땄는데 감독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아줌마가 봉투를 주는 거 거기에 찍혔었어 중계 방송에. 그래가지고 야 저거 얼마 들었을까 그래서 기억이 나. 그 차범근 것도 늘 보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그때 뭐 위성 중계가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범근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거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TV에서 해주고 그랬었어. 그것도 짤막하게 해주고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차범근은 내가 못 보고 그랬었어. 그 생각난다 주경이. 어릴 때인데 내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낮은 학년이었었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게 갔다가 오는 건데 갔다가 하는데 중간에 휴경 중학교 그 옆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꽉 진짜 엄마가 놀래갖고서 이거는 무슨 큰 난리가 나고 무슨 누가 쫓아오갖고 우리 죽이는 줄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놀래갖고서 그 정도였어 옛날에는. 완전히 무슨 경기였어 그때? 그러니까 축구겠지.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저기 싸우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올림픽 예선인지 뭐 월드컵 예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시아 팀이었잖아요. 응? 지금은 유럽 팀으로 가 있지만 유럽 그쪽으로 하지만 나 진짜 그때 정말 충격 먹었었어요. 정말 갑자기 그냥
그러는데 우리가 골을 넣은 순간이지. 그렇지. 우리가 그래. 골을 넣은 거죠. 설마 먹었는데 질르겠어? 그렇지. 와 정말 그 깜깜한 밤에 갑자기 동시에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른다 봐. 진짜 이거 이렇게 완전 경기 들릴만한 그런 상황이었어. 별 낙도 없던 시기에 그 축구 중계 방송하면 뭐 그치. 짱이지. 그러니까 뭐. 그때는 우리가 즐거움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스포츠에 많이 이제 기대불은. 그리고 이제 77년도에 77년 이제 11월 27일 날 그러니까 파나마에서 홍수환이 헥토르 카라스케아랑 가라스키아 초대 뭐 저기 그 사전 주니어 페더급 초대 그 WBA 타이틀전이 이제 열린 거잖아요. 지옥에서 온 가라스키야. 그렇죠. 그때까지 걔는 11전 11KO승. 걔가? 11전 맞아, 11KO승이 와, 어마어마한 대단하네. 주문을 가진 선수였고 영웅 그 파나마의 영웅이었죠. 떠오르는 영웅이지.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사전 오기가 그때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전 오기가 원래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7.8기. 원래는 우리는 다 7.8기로만 우리 얘기했는데 뭐 사전 오기도 뭐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사전 오기는 없었는데 없었지. 7.8기보다 더 유명해진 사전 오기가 돼버린 거죠. 정말 감동이었어. 그거는. 그때 뭐. 2회에 4번을 다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얼마나 세길래 그 맞을 때마다 쓰러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는 프리 녹다운제였어요. 원래 3번 다운되면은 요즘 3번이 저기 끝나는 다 건데. 끝나는 건데 그때 WBA에서 프리 녹다운제를 시행한 제일 첫 경기가 그 경기였어요. 그 전에 세 번 있어. 그러니까 첫 경기 프리 녹다운제 첫 경기에서 얘가 4번을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야. 그러고서 일어나서 근데 일어났으니까 끝나지 않은 거지. 보통 세 번 다운당하면 당연히 못 그렇지. 일어나지 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3회 이제 들어가서 이제 KO로 역전 KO로 홍수환이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저기 쉬는 동안에 홍수환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주먹이 너무 세니까 내가 쟤를 쓰러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려면 쟤를 쓰러뜨려야 돼 먼저. 그 생각을 했대. 그래도 그 홍수환도 대단한 거지. 그치, 대단한 거지. 기질이 대단한 그게 있는 거야. 그때 재밌었어.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어. 엄마는 챔피언 먹었어. 엄마가 챔피언 먹었어. 2017년도에 그 헥토르 카라스케아가 한국에 왔대요. 왔는데 무슨 걸로 왔냐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온 거야. 파나마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래서 홍수환이랑 저기 반갑게 조우하고. 그랬대. 그래서 당신한테 지는 바람에 자기 많은 걸 배운 거기 때문에 난 그게 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의원 됐던 사람 하나 있지. 필리핀인가? 저기 뭐, 걔 팩맨 걔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권수 선수가 국회의원 되는 경우가 가끔씩 이렇게 있네. 뭐 저기 필리핀 걔는 뭐 너무너무 걔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폐체급 예. 사건 아니니까. 그건 뭐 전문마죠 저기 필리핀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하여튼 그때 우리 막내 신봉이 궁금해. 엄청나게 그 권투에 아주 그냥 심취해 있었어 그때. 그럼요. 나는 그때. 이게 펀치라인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구독을 했죠. 그래서 신봉 덕분에 웬만한 거 우리도 막 김사왕이 맷집 좋고 뭐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었어 그때 뭐. 이걸 계속 적었어요. 그래갖고 신인들을 딱 나오면은 쟤는 몇 점 냈어, 몇 K요. 이걸 왜냐면 유명애들 계속 적었으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관을 갔다가 계속 갔기 때문에 구경하러. 한국 챔피언 전까지만 갔고 동양 챔피언부터는 값이 비싸서 못 갔어. 파퀴아오? 파퀴아오. 파퀴아오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는 영웅이죠. 야, 이 옛날 스포츠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로 하고 다음에 이 일을 또 하기로 하죠. 네.
삼봉 한마디 시간입니다. 뭐 얘기를 하나만은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를 먼저 맞는 게 아니야. 오늘 아까 주제가 추억 속의 스포츠여서 그런지 갑자기 생각난 게 오늘 저의 한마디는 옛날 제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독재 정권이 할 수 있는 3S가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3S라 그러면 스포츠, 섹스, 스크린, 섹스 이렇게 세 가지 3S인데 이게 보통 옛날 유럽에서 식민지 할 때도 그거 썼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불만 이런 걸 갖다가 정치에 두지 않게 그 다른 거에다. 세계에다가 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81년도에 뭐 박스컵 이런 거 막 만들고 했고, 그다음 82년도 프로야구가 또 만들었고. 생각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포츠로 막 사람들 갖다 했고, 그다음에 스크린 영화 쪽으로는 그때의 야간 통행지가 없어지면 섹스가 그래서 야간 통행지 없어지면서 유흥업 이런 쪽이 많이 발달했고 또 에마 부인 뭐 이런 게 그때 막 나왔대 영화가. 그래서 에로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스크린 영화 쪽에서도 많이 풀어줬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불만을 갖다 그 3S 쪽으로 몰리게 하느라고 그 3S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에로 영화가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제목들도 참 기발한 거 많았어요. 맞아. 어떤 거 하나 기억나는 건 산딸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원제목이 뭔지 알아요? 산딸기 알몸으로 익었다야. 근데 원래. 그게 너무나 해서 그걸 갖다가 걸려갖고 그건 빼고서 산딸기만 넣어놓은 거. 옛날에 근데 방영을 한 건데 상영을 한 건데 무릎과 무릎 사이도 있었어요. 그건 이장호. 그러니까 워낙 이름 있는 감독이 한 거니까 예술가 외설가의 상황에서 예술 쪽으로 그걸 쳐주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야 돼 사람이. 그러면 그게 넘어가 쪽으로. 그때는 하여튼 그런 게 안 됐는데 지금은 별 이상한 것도 성인용 영화 있죠. 성인 영화에 재밌는 제목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엄청 어쨌든. 많죠. 자, 저는 악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악기의 편성에 관한 얘기. 실내악이라고 들어봤죠? 네, 말 그대로 한 10명 이하의 연주자가 실내에서 체인버 뮤직이라고 그러는데 실내에서 연주를 하는 편성을 이제 실내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목관 오중주, 현악 오중주, 그다음 금관 오중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왜 오중주냐면 오중주가 돼야 이제 완성된 화음이 나오니까. 물론 3중주, 4중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악기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로 제일 위에 이제 목관이 쫙 5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 호른 이렇게 나와요. 호른은 목관이 아니고 금관이기도 하고 목관이기도 한데 박쥐야. 호른은 그래서 금관에서도 쓰고 목관에서도 써요. 아, 나무로도 만들고 금속으로도 만드는구나. 4중주 그러면은 훌룻, 오보, 클라, 바순 이런 거고요. 그다음 금관이 있는데 금관 5중주 하면은 호른이 또 들어가 거기에. 호른, 트럼펫, 트럼본, 그다음에 트럼펫, 트럼본, 튜바, 호른 들어가면 돼. 호른, 트럼펫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5중주 하면은 트럼펫이 이제 거기 높이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아니면 트럼본이 높이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거나 악기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악이 이제 제일 유명한 건데 현악 4중주, 5중주 다 있. 현악 4중주 그러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현악 4중주는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현악 5중주 그러면은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또는 콘트라 베이스라고 하죠.
또 거기다가 이제 피아노 3중주, 4중주, 5중주가 있어요. 피아노 껴서 하는 거. 피아노 3중주 그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4중주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다음에 피아노 5중주 그럼 피아노,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현악 4, 5중주에 피아노를 끼면 피아노 5중주고 피아노가 앞에 붙고 피아노 빼면 현악이라는 게 붙어요. 이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오케스트라 악보에 보면은 목관, 호른, 금관, 현악 이렇게 나와요. 물론 퍼커션도 있는데 그럼 그건 이제 타악기 종류도 있어. 그런 것들 팀파니 같은 거 있고 큰 북, 작은 북, 그다음 실로폰, 이거 그 자일로폰이라 실로폰 그다음 이거 뭐냐 캐스터네츠. 캐스터네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잘 들었는데, 근데 트럼펫은 잘 알겠는데 트럼본은 어떻게 생긴 거죠? 더 커요. 더 커? 저음 악기. 투바는 이렇게 해가지고 투바는 더 크고 봤는데 수자폰도 있어요. 머리 뺑뺑 돌아서 이따만큼 있는 수자폰도 봤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악기의 편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다 못 외워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나 참았어. 콧구멍 이거 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참고 있었어. 아 이거 조금 알아둬야지 이런 것들을. 아니 그 맞아. 맞아요. 아니 뭐 아니 나 근데 도움되는 얘기였어요. 재밌게 들었어. 뭐 어떤 거 하실 말씀 혹시? 아 저는 이 상태 유지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럼 내가 제일 낮은데 왜 지금 머리가 나쁜 거야? 그 대화의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많은 대화의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글들도.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대화의 기술 그걸 갖다가 같이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도 좋은 거니까 같이 이제 공유하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 그러니까 말은 침착하고 조용히 간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화할 때 좀 질질 늘어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 뭐 그런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침착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는 말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안 되는구나.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또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해야 한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화는 대화는 이제 진리입니다. 대화는 진짜 상대와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말에는 적당한 유머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뭐 유머는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감초 그렇죠. 역할을 톡톡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 4.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말한다. 그 아무래도 딱 그래야 바라보면은 째려보지 말고 바라. 때리냐? 뭐 이런 거. 나는 눈 깔어. 아마 난 이쁜 여자를 하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눈을 바라봐. 그걸 예쁜 여자를 바라보는 둘중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 5. 혼자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그건 맞아.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아는 척하고 나 그래서 3번 한마디 할 때 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난 그냥 그렇게 했어. 근데 하여튼 뭐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집착의 어떤 유혹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누구나. 근데 하여튼 그게 자제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그렇죠. 상황 같아요. 네. 6. 남의 비밀이 되는 것 싫어하는 것은 화제로 삼지 않는다. 그럼 그래요. 이게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나 과시 뭐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면서 배려 없이 막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처받거든요. 상대방 정말 그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휘자면 머리 나쁘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하면서. 네? 상처받을지 몰라. 나 상처 안 받아. 기억력이 무뎌서 그런 얘기 한 적 그 있어? 7. 남의 말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이게 어쩔 때는 제가 이제 가로챌 때가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지루하게 너무 길게 얘기할 때 그럴 때 가로채 갖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게 이런 경우는 있지만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선 가로채는 그런 거는 하지나 저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겨우 한마디 하는데 그걸 뺏겨버리면은 난감해요. 사실은. 난감. 또 8. 말하는 자세를 바르게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기 큰형이 둘째한테 그래 우리 뭐 먹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자세나 태도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알았어 빨리 해 임마. 아니 이거는 이게 도대체 산모하면 뭐 그 다음에 9. 말은 풍부한 화제와 화술이 필요하지만 거짓과 과장은 금물이다. 요즘 그 과장하거나 뭐 약간 허풍 떨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핸드폰에 다 나와. 10. 마지막인데 외국어나 어려운 말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Really? 노노노노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저기 외국어나 어떤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걸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난 체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다행이네.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깊이가 있어. 너무나 아는 게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일부러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그런 거는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근데 해봤어요. 그게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했을 때는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오케이. 지금의 대화의 기술 형 얘기 맞는데 이 대화의 기술에 대한 부분이랑 약간 다른 문제. 그건 이제 주제에 관한 얘기구나. 예. 잘못했어요. 대화의 기술 중에 여기 잘못 나오잖아. 말했을 때는 빨리 꼬리를 내리는 훌륭하십니다. 댓글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늦었어요 조금.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안 해. 오늘 말들 더럽게 안 들어가거든. 오늘 유아하람 씨 제가 읽을게요. 조봉님 의상이 어쩜 그리 잘 어울리십니까? 흐흐흐. 그나저나 제 신청곡은 날라간 건가요? 신청곡이 뭐였죠? 젊은 연인들. 젊은 연희들 다정한 연인이 그 아니에요, 그거 누구를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 아니고 저기 그 김세화랑 누구랑 불렀던 알아요. 그 노래 알아요. 너와 나는 저 작은 연인들. 그 젊은 아니요, 아니네. 그럼 하여튼 요전에 주신 거 다시 한번 보고 찾아갖고 제가 다음 회나 다음 회에 클로징 곡을 제가 클로징 곡으로 부르세요. 우리 저기 그 지휘자 반주해 주시는 우리 지휘자를 꼬셔갖고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남녀가 부르는 거니까. 유아람 씨 오케이. 좋으시겠어요? 재영 토마스 장. 장재영 토마스라고 그러든지 장재영이라고 그러지 왜 사람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이름을 쓰셨습니까? 그래. 대화의 기술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오랜만에 품바 타령을 들어보네요. 재밌었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한 줄 쓰면 안 돼. 두 줄 써요, 정지혁 씨. 자, 어째 두 분이지만 이렇게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고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 무슨 생각에 걸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 달리는 창가에 흐르는 눈꽃처럼 눈을 감으면 그대 생각에 가슴이 시려요. 아, 속삭이듯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고. 아, 헤어지려 하는 말 나를 잊으라고. 거리에 눈이 쌓이고 내 가슴엔 사랑의 슬픔이 피어나지 못할 눈꽃이 되어 빈 가슴을 적시네. 아, 속삭이듯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고. 아, 헤어지려 하는 말 나를 잊으라고. 거리에 눈이 쌓이고 내 가슴엔 사랑의 슬픔이 그대 가슴 안에 흩어져 버린 눈꽃이 되었나요. 못난
낭만이 4년계 낭만시대 TV